여보세요? 미나미? 야, 호남이, 너 설마 내 명의로 체크인한 거 아니겠지? 나 지금 모니로봇 호텔인데 누가 먼저 체크인해서 못 들어가고 있는. 지금 당장 거기서 도망가. 뭐? 무슨 소리? 너 살해당할 거야. 제 이름은 요시다 호나미. 25살 회사원이에요. 호나 언니, 좋은 아침. 아키나, 좋은 아침. 얼른 세수하고 밥 먹고 와. 이 아이는 제 딸은 당연히 아닙니다. 올해 10살이 되는 제 여동생 아키나예요. 사실은 5년 전 저희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20살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여동생은 아직 5살이었죠. 친척 중에 맡아줄 사람이 없기도 해서 제가 본가로 돌아가 같이 생활하게 된 거예요. 다녀왔습니다. 술 냄새. 또 그 지경까지 마셨어? 뭐 어때? 너한테 내가 피해준 거 있어? 바로 지금 피해를 주고 있잖아. 짜증나. 대체 왜 이런 애랑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진짜 최악. 라며 욕짓거리를 뱉고 자기 방으로 가는 이 여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제 쌍둥이 여동생 미나미입니다. 미나미와는 옛날부터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싸움만 해댔죠. 미나미가 집을 나갈 낌새가 없어 제가 집을 나간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뭐? 난 절대 아키네를 돌보지 않을 거야. 시설에 맡기면 되잖아. 라고 인간성이 의심되는 말을 큰 소리로 외쳤어요. 친척들이 같이 살고 있잖니, 언니니까 라는 말을 듣고 이성의 끈을 놓은 것 같았어요. 저는 얼른 아키나 곁으로 달려갔는데 미나 언니랑 살아야 한다면 다른 데로 가고 싶어 라고 싸늘한 눈으로 말한 건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고작 5살짜리 여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할 정도로 미나미의 소행이 좋지 않았다는 거겠죠. 아키나, 네가 괜찮으면 나랑 살자. 그래도 돼? 당연하지. 나는 네 언니잖아. 이렇게 자매 셋이 함께 사는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지만 미나미의 생활 태도는 여전해요. 일을 하는 게 어디인가 싶지만 집에 생활비는 전혀 보태지 않고 가끔 돌아오면 세탁기에 며칠분의 옷을 쑤셔놓고 샤워를 하고 냉장고 속 음식을 마음대로 뒤져서 먹고 짐을 싸서 또 어디론가 훌쩍 떠나는 식이에요. 말다툼을 하는 게 더 귀찮아서 미나미의 행동에 관여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공기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일상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건 점심 휴식 중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모르는 번호인데 어디서 온 전화지? 인터넷으로 조사해보니 무려 근처 파출소 전화였어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서둘러 전화를 다시 걸었어요. 여보세요? 방금 이 번호로 전화를 받은 요시다라고 하는데요. 다시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방금 요시나님 댁 앞에 낯선 여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어요. 네? 평일 점심이라 부재 중이셨던 것 같은데 지금도 경찰서에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죽여버리겠어 라고 꽤나 살벌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하는 중이시겠지만 한번 사실 확인을 위해 서로 와줄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저는 상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반차를 받아 회사를 조퇴한 후 퇴근길에 학교에 전화해서 아키나에게 별일이 없는지 확인했어요. 급식도 잘 먹고 평소대로 문제없다고 했어요.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만약 아키나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어쩌나 했는데 그 걱정을 덜어 일단 안심. 할 수는 없죠. 정말 짐작 가는 게 없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20분 만에 경찰서에 도착. 거기 앉아있던 사람은 긴 흑발의 청순계 미녀였어요. 너 절대 용서 못해. 잠깐 진정하세요. 그 여성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뛰어들려고 해서 경찰 여러 명에게 제압당했어요. 저는 겁먹으면서도 그 여성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하지만 전혀 기억이 없었어요. 실례지만 이 여성분과 무슨 문제라도... 아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요. 거짓말하지 마. 돌려줘. 내 남편을 돌려줘. 증거는 다 모아뒀어. 도망 못 가. 네? 그 여성은 가방을 뒤집어 대량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 한 장을 줍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건... 네가 네 남편과 불륜한 증거야. 이래도 시침이 되겠다 이거야? 그래요. 제가 낯선 남성과 손을 잡거나 키스하면서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었죠. 아마 아주 이를 갈고 꽤 오랫동안 증거를 모은 거겠죠. 돌려줘! 내 히로키를 돌려줘! 오열하는 여성. 다만 정말 죄송하지만
저기 죄송하지만 이거 제가 아니에요. 뭐? 이걸 보고도 시침을 뗄 셈이야? 아니요, 당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건 제 쌍둥이 여동생이에요. 쌍둥이라니 그런 변명이 통할 것 같아? 아니, 잘 보면 아시겠지만 여동생 얼굴에는 점이 있고 제 얼굴에는 없어요. 일란성 쌍둥이인 저희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포인트예요. 그래요.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저희 자매는 완전 똑같이 생겼어요. 이 점이 없었다면 이 변명이 통하지 않았을 정도였죠. 화장으로 숨긴 거 아니야? 그 사진도 풀 메이크업한 상태였잖아요. 평소에 화장으로 가려지지 않는 걸 왜 굳이 오늘만 숨기겠어요. 그럼 제가 아니지만 동생이 불륜하는 건 틀림없어요. 동생은 원래 남자관계가 문란하고 당신이 쳐들어온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아요. 아마 당신의 남편분 외에도 상대가 있을 거예요. 용서 못해, 용서 못해, 용서 못해, 용서 못해, 용서 못해.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남자관계가 좋지 않다고는 생각했지만 설마 기혼자에게 손을 댔을 줄이야. 아니, 누가 유혹했을지는 모르는 거지만 하지만 이 사진의 양을 봐서 꽤 자주 만나고 있는 것 같으니 지금은 이 남성에게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대충 알 수 있었어요. 저도 평소 미나미에게 불만이 많았기에 여기서 한번 복수를 하긴 뭐하지만 이 여성을 돕기로 정했어요. 저는 요시다 호나미라고 합니다. 당신은요? 사토 요코입니다. 괜찮으시면 지금부터 저희 집에 오지 않으실래요? 좀 더 유리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래도 되나요? 오해였다곤 하지만 당신에게 심한 말을 했는데 집 앞에서도 소동을 피우며 민폐를 끼쳤고요. 그렇게 말하며 우는 요코씨는 정상적인 여성으로 보였어요. 아니, 하지만 이 사진의 양을 보면 매일 스토킹했던 걸 테니 꽤 집착이 심한 사람인 것 같지만 뭐 남편과 남편에게 집착되는 사람 외에게는 정상적인 거겠지 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로서도 같이 사는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건 유쾌하지 않으니까요. 사회적 제재를 받게 해야죠.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걸 경찰에게 사과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시간은 오후 2시. 아직 아키나도 돌아오지 않았으니 얼른 끝내도록 하죠. 여기가 미나미의 방이에요. 미나미는 짐을 가지러 올 때만 돌아와서 증거가 될 만한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자 요코씨는 척척 방안을 확인하더니 미나미의 노트북을 눈여겨보았어요. 이 노트북 열어봐도 되나요? 물론이죠. 근데 비밀번호를 모르겠네요. 아마 그 여자의 생일일 거예요. 히로키와의 라인 대화에서도 유독 생일에 집착했거든요. 오, 몰랐어요. 요코씨의 말대로 0827로 노트북 잠금 화면이 해지되었어요. 정말 열렸다. 대단해. 그러더니 가장 먼저 메일함을 열더군요. 뭐지? 이 사람 탐정인가? 싶을 정도로 능숙해서 저는 그저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는데 오늘이 며칠이었죠? 오늘이요? 8월 26일... 아! 그래요. 내일은 저희의 생일이었어요. 문이르봇 호텔에 예약 메일이 들어와 있어요. 오늘 18시에 체크인이래요. 요코씨는 그 후 말없이 예약 메일을 핸드폰으로 찍은 후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지하철이랑 택시로 2시간? 지금은 14시니까? 중얼중얼 혼잣말을 반복하기 시작한 요코씨. 아마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호나미씨, 감사합니다. 지금 이 집에는 2번 다시 오지 않겠습니다. 민폐를 끼쳐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요코씨는 그대로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지쳤다. 저는 소파에 기대해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만큼 정신적으로 지쳤다는 거겠죠. 여동생에게 휘둘리는 일은 많았지만 이렇게까지 민폐를 끼친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요코씨 대체 뭘 할 생각인 걸까? 뭐 생각해봤자 소용없겠지. 아키나가 돌아오기 전에 저녁 먹을 준비를... 오늘은 귀찮으니까 배달이라도 시킬까? 언니! 언니! 왜 그래? 몸 안 좋아? 아키나! 어라? 벌써 5시 반이야. 뭐? 내가 그렇게 오래 잤어? 헐, 미안. 바로 밥을... 이런 날은 배달, 맞지? 아키나, 고마워. 근데 언니, 정말 괜찮은 거야? 언니가 이렇게 잡는 거 처음 봤어. 오늘은 좀 미나미에 관해서 여러 일이 있었거든. 또 미나 언니가? 그러고 보니 외출했다고 했었지? 그걸 어떻게... 얼마
아까 전에 좀 빨리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 집에 남자랑 있었어. 저리 가라고 혼났지만. 그 망할년이 집에 남자를 데려왔었어? 최악. 그때 남자랑 거급 호텔 기대된다. 내 생일이니까 성대하게 축하해줘 라고 했어. 우와, 완벽하게 오늘 얘기잖아. 근데 남자가 아내한테는 출장이라고 말한다고 했어. 출장이 뭐야? 출장이란 건 일하러 멀리 나가는 걸 말하는 거야. 요즘 드라마 내용이랑 비슷하네. 아, 요즘 불륜 드라마가 유행이었지. 그러고 보니 요즘 유행하는 불륜 드라마 사랑의 감옥에서는 질투심 깊은 아내에게 도망가기 위해 바람을 피운 남편이 아내에게 찔려서 생사의 경계를 헤매는데 아직 결혼 전인 아내와 관계를 가지기 전인 불륜 상대가 눈앞에 나타난다는 얘기였지. 질투 깊은 찔린다. 왜 그래? 내 뇌리에 안 좋은 예감이 전류처럼 흘렀고 서둘러 미나미에게 전화를 했다. 제발 받아라. 내 이름은 유시오 미나미, 25살 파견 직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애정이란 것에 굶주려 있었다. 나에게는 쌍둥이 언니가 있는데 왜인지 부모님은 언니만 예뻐했다. 호나미는 성실하고 공부를 잘하고 기특하다. 호나미, 호나미, 호나미. 맨날 그 소리. 그런데 나한테는 미나미도 호나미를 본받아서 더 열심히 하렴. 놀기만 하면 안 돼.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부정만 당하는 인생이었다. 그래서 나는 호나미를 아주 싫어했다. 호나미가 너무나도 거슬렸다. 우리가 15살 때 여동생이 태어났다. 그러자 부모님은 언니 이상으로 그 여동생을 아끼기 시작했다. 나는 예뻐해주지 않았으면서 용서 못해. 다 싫어. 이런 가족은 다 죽어버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내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남자와 자는 걸로 채워졌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여러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 특히 최고로 기분 좋은 게 여친이 있는 남자랑 자는 것. 여친보다 내가 최고로 좋은 여자라는 말을 듣는 걸로 내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채워졌다. 미나미는 정말 좋은 여자야. 아내랑은 완전 다르다니까. 당연하지. 지금 사귀는 게 이 남자 히로키. IT 기업에서 일해서 씀씀이가 좋은 게 마음에 든다. 나한테 홍수처럼 돈을 바쳐서 사랑이 눈에 보이는 게 최고야. 벌써 1년 정도 이어지고 있고 애인으로서는 지금까지 중 최고일지도. 그러고 보니 곧 미나미 생일이지. 미나미는 서프라이즈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미리 말해둘게. 사실은 고급 삼성 모니로봇 호텔을 예약해뒀어. 어?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야. 미나미한테는 생일이 가장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분발했지. 대박, 대박, 대박. 너무 기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생일은 항상 호나미와 같이 축하받았다. 생일 선물로는 내가 갖고 싶은 게 아니라 호나미가 갖고 싶은 걸 같이 받았다. 케이크도 호나미가 먹고 싶은 것, 밥도 호나미가 먹고 싶은 것. 나한테 생일에 갖고 싶은 것 있니? 먹고 싶은 건? 같은 질문을 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남자의 사랑을 가장 잘 시험할 수 있는 건 생일. 내 생일을 얼마나 신경 써주는지로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히로키는 최고야. 이대로 나를 가장 사랑해주고 아내와 이혼으로 몰아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자, 도착했어. 오늘 밤의 공주님. 너무 좋아. 저기 오늘 18시에 예약한 사토인데요. 두 분으로 예약하신 사토 히로키님 맞으신가요? 네. 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체크인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네?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봐주세요. 예약 메일을 갖고 있는 건 저와 동반자인 미나미뿐입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어떻게 된 거야? 나도 전혀. 아, 설마. 여보세요? 미나미? 야, 호나미. 너 설마 내 명의로 체크인한 거 아니겠지? 나 지금 모니로봇 호텔인데 누가 먼저 체크인해서 못 들어가고 있는. 지금 당장 거기서 나와. 뭐? 무슨 소릴? 너 살해당할 거야.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그 아내는 남편이 엮이면 정신이 나가버린다. 그렇다면 미나미를 찌른다는 발상을 해도 이상하지 않아. 아무리 사이가 안 좋은 여동생이라지만 경찰과 엮이는 걸 바라진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저기 방에 연락해보니 먼저 체크인하신 분이 내려온다고 하세요. 어서 와. 그 수동으로부터 일주일 후 호텔에서는 칼부림이 벌어졌다고 해요.
요코 씨가 시카를 휘두르며 미나미를 쫓아다니고 히로키 씨는 도주하려다 경비에게 잡혔다던가. 그 결과 셋 다 경찰에게 잡혀가 사정 처치를 받게 되었어요. 요코 씨는 살인미수로 체포당했지만 불륜의 피해자인 것 등으로 정상 참작이 되어 집행유예 3년형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남편인 히로키 씨는 요코 씨와 이혼하지 않았다고 해요. 요코가 이렇게 된 건 다 제가 초래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요코를 돕기 위해 마음을 다시 먹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뒤는 부부 둘의 문제. 게다가 저희 자매에게도 남겨진 문제는 산더미입니다. 미나미는 히로키 씨에게 헤어지고 싶지 않다. 나와 결혼해달라고 울고불며 집 앞에서 버티다가 경찰에게 엄중히 주의를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 동안에도 계속 히로키 씨를 스토킹해서 결국 체포당했어요. 구류기간을 거쳐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동안 이미 행동을 옮기고 있었어요. 잠깐! 왜 집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아, 미나미 수고가 많아. 시끄러워. 나는 피해자라고. 얼른 집에 들여보내. 안 돼. 왜냐면 그 집은 이미 매각했거든. 뭐? 너 이 집에 히로키 씨를 데려오고 아키나한테 쌀쌀맞게 굴었다면서? 그건... 애초에 넌 이 집에 생활비도 보태지 않는 데다 거의 돌아오지도 않고 돌아오더라도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세탁기에 옷을 쑤셔넣는 등 제멋대로 굴지. 좋은 기회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독립하자. 갑자기 그런 말을 해도 곤란해. 내 집은 어떻게 한 거야? 네 직장에 다 보내뒀어. 말도 안 돼.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치만 거기 말고 보낼 곳이 없고 이사하는데 방해를 했단 말이야. 이젠 너한테 휘둘리는 건 실증나. 마음대로 살아. 뭐야? 날 휘둘러온 건 너잖아. 뭐? 항상 엄마 아빠는 너만 예뻐하고 내가 덤이라도 돼? 미나미. 이제 됐어. 나도 너랑 연이 끊겨서 아주 속 시원해. 미나미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확실히 부모님의 편에는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되도록 미나미가 갖고 싶다고 한 걸 생일에 부탁하거나 식사도 미나미가 좋아한 걸 준비해달라고 했었어요. 그 마음은 미나미에게 전혀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훈나 언니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자, 짐 풀자. 참고로 어떻게 집을 매각했냐고 하면 집 상속이나 명의 변경을 모두 제가 했기 때문이에요. 동생은 장례식은 물론 그런 사무수속에 관여하지 않았으니 이렇게 된 건 자업자득이죠. 잘 가 미나미, 내 반쪽. 저는 오늘부터 아키나와 둘이서 살아갈 거예요.